사실은 이제 조선 업체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? 세계 경제도 많이 침체된 상황이었고 조선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도 계속해서 나왔었고 또 뭐 주가도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이제 일감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. 앞으로의 일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대규모 일단 수주 소식이 2027년까지의 어떤 일감을 좀 어느 정도는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조선주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기대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떻습니까? 그렇죠. 일단은 단기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당장에 이제 일감이 부족해서 수주 절벽이라고 하죠. 일감이 부족해서 많은 인력들을 구조조정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던 상황을 일단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는 펀드를 조성해서 이런 이제 대표적인 그 피해를 본 조선주에 대한 집중적인 좀 지원을 한 상태고요. 그래서 최악의 고비는 좀 넘긴 상태에서 이번 대규모 그 수주라는 호재가 발생하면서 향후의 조선주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굉장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일단은 조선주에 대한 가장 큰 메리트는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. 지금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은 조정을 받았고요. 한국조선해양만 예를 들면 연초만 해도 주가가 13만 원대였거든요. 근데 지금 그 3월 19일이었죠.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최저점이 3월 19일이었는데 그 당시 주가를 보면 6만 6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가파르게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 맨 끝자락에 한 6만 6천 원 정도. 그러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죠.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어제 큰 폭으로 주가가 뛰면서 어제 종가가 9만 8천 원 정도였으니까 여전히 1월 고점에 대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빠져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조선 산업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떨어진 상태가 13만 원 정도였는데 거기서 아직 그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거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합리적 기대는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겁니다. 그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가격 지표를 얘기할 때 PER이나 PBR을 얘기하지 않습니까? PBR은 회사가 가진 총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이 자산의 몇 배를 반영하고 있느냐. 이걸 PBR이라고 하는데요. 지금 우리나라 조선 3사 PBR 평균 0.6배 정도입니다.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 방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조선업종은 어려웠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조선업계가 한참 어려울 때 PBR이 평균 0.8배였으니까 그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. 그래서 절대적인 저평가 수준에 와 있다라는 거고요. 특히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PBR이 0.55배, 3사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거든요.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유가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상황, 또 그 코로나 사태가 좀 풀리고 경제활동 재개가 되면서 물동량도 조금씩은 적어도 조금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조선주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. 특히 이제 이번 카타르 페트롤리움 수주가 긍정적인 의미는 동일 선주로부터 동일한 형태의 선박을 대규모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그 프로세스로 계속 만들어내거든요. 그래서 만들면 만들수록 사실은 수익성이 더 좋아집니다. 비용이 절감되면서. 똑같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수주를 했더라도 고객 자체가 100명이면 각각의 뭐 니즈를 맞춰줘야 되잖아요. 여기는 이렇게 해달라, 저기는 저렇게 해달라. 그런데 동일한 선주가 100척을 한꺼번에 주문하게 되면 같은 스펙으로 비슷하게 이제 맞춰주면 되니까. 만들면 만들수록 비용이 계속 절감되면서 수익성은 더 좋아지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.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우리 조선주에 굉장한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. 다만 이제 주가가 더 위로 얼마나 뛰느냐는 그 다음에 얘기가 되겠고요. 그러니까 어제 일단은 뭐 평균, 3사 평균에서 한 10% 이상의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들고 반대로 이게 반짝 반등에 그칠 것이다. 결국은 조선 산업 자체의 어떤 전망, 뷰가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잠깐의 대규모 수주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뭐 지금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. 여전히 이제 그 이전 수준 조선업계가 한참 화랑일 때 수준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좀 뭐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물동량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상황, 또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, 뭐 이거는 이제 향후의 물동량이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. 또 유가가 서서히 반등하고 있지만 반등폭도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조선주의 그 향후 신규 발주나 수주
수주가 생각보다는 뭐 크지 않을 수 있다. 다만 이제 우려의 수준은 넘어서는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지만 과거 절대적으로 좋을 때에 비해서는 뭐 썩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지금 한국조선해양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. 올해 지금 수주 목표액이 157억 달러였거든요. 근데 지금 4월 말까지 지금 한 3분의 1이 지나간 상태에서 13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입니다. 전체의 10%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전체 수주 목표액의 상당 부분이 지금 미달되고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물론 LNG선 수주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그 외에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들의 수주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하나의 우려 포인트가 되겠고요.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국내 이제 조선사들의 LNG 수주가 지금 그 올해 지금 이제 대규모로 이제 수주가 이번에 이루어졌지만 내년 이후까지도 뭐 평균 한 25척에서 30척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3사를 나눠 보면 뭐 한 사당 평균 한 10척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. 한 해 10척 정도인데 2018년에 보면 우리 조선 3사가 전체 66척을 수주를 했고요. 2019년에도 49척을 수주를 했거든요. 그에 비해서 지금 여전히 이 수주량이 올해 내년은 계속 지금 미흡한 상황이다. 예년에 비해서는.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주가가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상승폭 자체가 아주 크진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. 그렇군요. 이번에 어쨌든 합해서 보면 100척이 넘는 100척에 가까운 그런 수주가 상당히 눈에 띄긴 하지만 2027년까지 나눠본다면 결국 1년 단위로 보면은 그렇게 또 많지 않은 수준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군요. 그렇죠. 예. 그 외에 이제 지금 LNG 선보다 사실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선박은 원유 시추와 관련된 선박들이거든요. 굉장히 그 사이즈도 크고 발주액 자체도 굉장히 큰 규모인데 지금 국제 유가가 반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셰일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원유 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유가 레벨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유정에서는 다시 이제 좀 기름을 퍼내기 시작하지만 신규로 저 해양까지 나가서 그 심해에 있는 유전을 파서 신규로 이제 원유를 개발하는 그런 탐사 과정은 지금 이제 거의 시장이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런 과정에 들어가는 원유 시추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 조선 3사가 가장 큰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그 분야에서의 발주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또 하나의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카타르 페트롤리움이 대규모 발주를 하면서 나머지 이제 조선 그 발주처들의 그 경쟁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 3사의 도크가 2027년까지 꽉 차버린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경기가 좋아지고 물동량이 늘어날 때 우리나라 조선 3사에 발주를 해야 될 텐데 조선 3사가 더 이상 수주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물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LNG선을 발주를 해도 가격 자체가 좀 싼 편입니다. 근데 향후에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비싼 가격에 발주를 해야 될 테니 생각보다는 좀 서둘러서 발주를 해야 될 가능성들이 조금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모잠비크에서 LNG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프랑스의 토탈이라는 석유 회사가 있는데요. 그 회사가 지금 이제 뭐 빠르면 상반기 중에 우리나라 조선 3사에 대해서 신규 LNG선을 발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그 이번 카타르 페트롤리움의 대규모 발주가 모멘텀이 돼서 다른 그 LNG선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은 하나의 포인트로 좀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이 조선 3사가 사실은 많이 성장한 그 배경에는 이 해양 플랜트 사업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가 급락 상황에서 조금 해양 플랜트 산업이 어렵고 최근 몇 년 가까이 계속 가장 먼저 구조조정을 했던 그런 이제 부분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좀 유가가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유가가 예전처럼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뭐 앞서서 이제 뭐 좀 기대되는 부분과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긴 했지만 투자자들이 조선주에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좀 그
단기, 중장기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. 단기적으로는 이미 이제 그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, 또 시장 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좀 회복하는 그린 슈트, 그러니까 이제 파란 싹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.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예년의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우리 수주량이라든지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된다. 그렇다 그러면 조선 3사 그 자체에 대한 메인스트림에 대한 접근보다는 거기서 겹불을 쬐는 조선 기자재들, 주로 이제 뭐 코스피 시장의 옐로우 칩 같은 경우 또 코스닥 시장에도 일정 포진이 돼 있는데요. 예.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오히려 더 높이는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